여러분, 고소한 맛과 향으로 인기인 들기름이 관절염과 무릎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을 주는 천연 오메가3 폭탄으로 불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 속 오메가3 함량은 식물성 기름들 중 단연 최고였을 뿐 아니라 100g 기준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보다도 무려 40배 가까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인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들깨를 한 스푼씩만 먹으면 병원 갈 일이 없다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죠.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들깨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을 경우 오히려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산패된 들깨를 먹는 겁니다. 에이, 산패는 그냥 냄새랑 색깔 좀 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산패된 오메가3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미 실험 결과로도 입증됐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실험체에게 산패된 오메가3를 투여한 결과 간에서 염증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더니 몸속 장벽이 망가지고 면역 체계가 연달아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아무리 좋은 음식도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만 비로소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거죠. 들깨를 제대로 먹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들깨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3가지와 몸에 좋은 성분들을 남김없이 흡수하는 특급 레시피, 그리고 들깨를 산패 없이 신선하게 보관하는 꿀팁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하루에 활력만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의 건강 똑소리 시작합니다. 들깨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첫 번째는 고소한 천연 진통제 들깨 꿀차입니다. 요즘처럼 찬바람 불 때면 가만히 있어도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시큰한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들다는 분들 참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바로 이때 고소한 들깨 꿀차를 한 잔씩 마셔주면 통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들깨 속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염증과 만나 통증을 유발하는 이것을 억제해주기 때문이죠. 이것은 바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인데요. 프로스타글란딘이 뭐야? 라며 생소해하는 분들 계시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나 근육통, 어깨 통증 등이 모두 바로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일으키는 통증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통증에 쓰이는 대표적인 진통제가 하나 있는데요. 아로 시작해 린으로 끝나는 이것. 혹시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아스피린인데요. 들깨 꿀차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몸 안에 흡수되면 바로 이 아스피린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깨 꿀차를 먹는다는 건 어쩌면 고소한 천연 진통제를 먹는 것과 같은 셈인 건데요. 그럼 그냥 진통제를 사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항염증제나 항생제가 증상을 완화해주는 건 맞지만 반면에 심각한 문제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몸속에 내성이 생길 뿐 아니라 위장장애를 비롯한 각종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은 줄여주면서 부작용 걱정까지 싹 없애주는 들깨 꿀차를 추천드리는 거죠. 게다가 들깨와 꿀은 각각 먹어도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먹으면 더 큰 시너지를 내는데요. 들깨가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막아준다면 꿀은 이 염증 자체를 호전시켜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거죠. 게다가 꿀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노화를 막아주는 효과까지 있는데요. 왜 고대 그리스인들이 꿀을 일컬어 영원히 늙지 않는 신들의 식량이라고 불렀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들깨 꿀차의 효능 여기서 끝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꿀과 들깨의 궁합은 요즘처럼 쌀쌀할 때 더욱 빛을 발하는데요. 바로 꿀이 마른 기침과 장기침을 먹게 하고 기관지 염증을 잡아줄 때 들깨는 폐점막을 촉촉하게 만들 뿐 아니라 꿀이 미처 잡지 못한 기관지 염증, 그 염증으로 인한 통증까지 싹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 좋은 들깨 꿀차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릴 텐데요. 지금 주방에 있는 들깨가루 혹시 언제 샀는지 기억하시나요? 만약 3개월이 지났다면 아깝더라도 드시지 않길 권해드립니다. 이미 산패가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들깨를 보관하실 땐 반드시 산패의 주범인 이 3가지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빛과 열, 그리고 공기입니다. 이 3가지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패의 정도도 더 심각해지는데요.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들깨의 경우 산패됐는지를 육안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깨가루가 필요할 땐 껍질을 벗겨낸 들깨가루를 사시기보다 통들깨를 구입하셔서 바로 냉동실에 넣었다가
그때그때 갈아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들깨를 매번 갈긴 너무 번거롭지 않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믹서기나 손절구 없이도 간단하게 들깨를 가는 이 꿀팁에 주목해주세요. 바로 마트에서 흔하게 파는 통후추 그라인더를 쓰는 건데요. 그라인더에 후추가 아닌 들깨를 넣고 돌려주시면 손쉽게 가장 신선한 들깨가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깨꿀차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깨끗이 씻은 통들깨와 꿀, 따뜻한 우유나 물 200ml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딱 이것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째, 통들깨는 약한 불에서 살짝만 덮어준 다음 그라인더에 넣고 갈아주세요. 너무 센 불에 오래 볶게 되면 들깨가 오히려 산화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둘째, 잘 갈린 들깨를 꿀과 1:1의 비율로 섞어줍니다. 그리고 셋째, 잘 섞어준 들깨꿀청을 한 스푼 떠서 따뜻한 우유나 물에 넣고 잘 저어주시기만 하면 고소한 들깨꿀차 완성입니다. 이렇게 들깨를 꿀에 재워 들깨청으로 만들게 되면 맛과 향은 더 깊어지고 산패 위험까지 제거해 좋은 성분들을 안전하게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죠. 통증은 없애고 풍미는 끌어올리는 들깨꿀차. 오늘부터 한 잔씩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뭔가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분 계신가요? 들깨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두 번째는 뇌가 젊어지는 생들기름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 그건 혈관에 안 좋은 거 아닌가? 라며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 마세요. 생들기름 마요네즈는 콜레스테롤 걱정은 쫙 빼버리고 들기름 속 몸에 좋은 성분만 쏙 넣어 만든 천연 마요네즈이기 때문이죠. 들기름은 특히 뇌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인데요. 들기름을 먹게 되면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 속 해마에 신경세포 손실을 줄일 뿐 아니라 뇌세포 사이사이를 촘촘하게 연결해 인지기능까지 높여주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혈관에 낀 콜레스테롤과 각종 노폐물을 제거해주다 보니 뇌혈관의 혈액순환까지 활발해져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이 모든 효능이 전부 가능한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들기름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알파 리놀렌산 성분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이 알파 리놀렌산 성분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는 걸 막아준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다만 이 성분은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음식으로 섭취해줘야 하는데요. 이때 저는 천연 오메가3 폭탄인 들기름을 강력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들기름 속 오메가3의 함량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연어보다도 무려 200배나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잠깐, 들기름을 오메가3 파괴 없이 건강하게 드시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고온에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들기름의 발연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튀김 요리에 쓰게 될 경우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도 있는데요. 벤조피렌이라 불리는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체내에 장기간 머무를 경우 폐암이나 위암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불과 얼마 전 시중에 판매 중인 식물성 기름 2종에서 식약처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함께 즉각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바로 생들기름인데요. 생들기름의 경우 고온에서 볶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압착해서 만들기 때문에 영양 파괴는 최소화하면서 발암물질 걱정은 싹 씻어낼 수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들기름에 계란 노른자를 섞어 만든 천연 마요네즈를 통곡물빵에 촉촉하게 발라준 뒤 연어와 아보카도, 초록 잎채소까지 올려주면 지친 뇌를 되살리는 특급 레시피가 완성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샌드위치 속 재료는 모두 하버드가 공개한 치매를 막아주는 마인드 식단과 세계 10대 슈퍼푸드로만 엄선한 재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들기름 마요네즈 속 주 재료인 계란 노른자는 들기름과 식초가 잘 섞이도록 하는 천연 유화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치매 예방을 말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기도 한데요.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 성분이 풍부해 언어와 인지 능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노른자 속 레시틴 성분이 뇌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 기억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생들기름 마요네즈는 뛰어난 효능에 비해 만드는 건 무척이나 간단한데요. 먼저 달걀 노른자 2개와 생들기름 200ml,
식초와 소금 1티스푼씩 그리고 설탕 반 티스푼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생들기름 마요네즈 만들기 첫째, 계란 노른자 2알을 볼에 담아 거품기로 잘 섞어줍니다. 핸드블렌더가 있으시면 그걸 쓰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잘 섞인 노른자에 들기름을 부어줄 건데요. 여기서 첫 번째 꿀팁, 들기름은 처음부터 다 넣지 마시고 한 스푼씩 추가로 넣어가며 노른자와 섞어주세요. 이렇게 차근차근 넣어줘야 응고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한 번에 왈칵 부으면 서로 뭉치지 않으니까요. 들기름과 노른자는 조금씩 섞어준다.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꿀팁 두 번째, 저을 때는 한 방향으로 저어주세요. 마요네즈를 좀 더 빠르게 꾸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기름과 계란 노른자가 잘 섞여 되직해지면 소금, 설탕, 식초를 넣고 다시 저어주면 되는데요. 색이 불투명해지고 끈적하게 변했다면 생들기름 마요네즈 완성입니다. 완성된 생들기름 마요네즈는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최대 일주일 안에 드시기 바랍니다. 인공유화제나 각종 첨가물이 없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만 그만큼 산패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산패된 들기름은 우리 몸에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보관기간은 최대 일주일 꼭 지켜주세요. 그런데 혹시 변비가 있거나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 계신가요? 들깨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세 번째는 껍질을 까지 않은 통들깨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깨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들깨를 감싸고 있는 얇은 껍질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 들깨 껍질을 그저 들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 정도로만 아셨다면 그동안 들깨의 좋은 성분은 반만 드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깨 껍질에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해 몸속 노폐물을 쫙 흡착시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비로 힘들 때나 묵은 숙변을 제거하고 싶을 때 통들깨를 드셔보시면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통들깨는 우리 몸속 건강만 챙기는 게 아니라 피부 건강까지 챙겨주는 일석이조의 식품인데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들깨 속 루테올린은 나이 들며 짙어지는 검버섯이나 속기미를 옅게 만드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들깨 속 루테올린의 멜라닌 색소 억제 효과는 기미 화장품의 주성분인 알부틴보다도 무려 2배 이상이나 높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껍질을 벗기고 들깨를 볶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산패 걱정까지 없애주니까요. 앞으로 들깨는 꼭 껍질째, 통째로 먹어야겠죠? 통들깨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밥을 할 때 통들깨를 함께 넣고 짓는 건데요. 이렇게 밥에 넣어 먹게 되면 향도 고소하고 식감도 굉장히 좋지만 무엇보다 토독거리며 터지는 통들깨 소리가 더 이상 안 들릴 때까지 씹은 다음 삼키게 되면 자연스레 소화를 돕는다는 장점까지 있죠. 몸에 좋은 통들깨지만 너무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살이 찌거나 배탈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통들깨는 하루 5스푼 이내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알게 되신 걸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들깨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3가지에는 들깨꿀차, 생들기름 마요네즈, 통들깨밥이 있었고 건강하게 들깨를 먹는 방법에는 들깨가루는 그때그때 갈아 쓴다. 들기름은 고온에서 조리하지 않는다. 통들깨밥은 토독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씹은 뒤 삼킨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은 모두 들깨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만 엄선해서 만든 들깨 총정리편이니까요. 꾸준히 드시기만 해도 매일 더 건강해지는 걸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께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고정 댓글을 보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또 다른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똑소리는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